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ABL 바이오를 볼 거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가 최근에 한번 급락을 했어요. 이때 보면 20%가 빠졌죠. 이 20% 빠진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죠. 자, 이거는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한데 그 마이너스 20%가 나왔었던 건 그 이전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알테오젠이 우선적으로 로열티를 머크사에서 얼마를 받는지를 직접 공개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우회적으로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때 2%라는 로열티가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는 최소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가 글로벌 블록버스터잖아요. 이게 한 40조 원이 넘게 연매출이 나오는 앤데 여기에서 5% 6%를 받으면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로열티를 받는 건데 2%라고 공개가 돼버리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알테오젠의 수익성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부각이 됐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해명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다른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는 답변이 있었지만 이 2%라는 이 리스크가 시장에 있어서 알테오젠의 급락을 견인을 했고요. 알테오젠이 코스닥 대장주였잖아요. 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바이오 대장주였던 리가캠, ABL, 펩트론, 올릭스 이런 관련주들도 계속 급락을 거듭했던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ABL 바이오는 또 어떤 악재가 있었습니까? 사노피에서 최근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 자신들의 주력 파이프라인에 기술 수입을 했었던 그 ABL 바이오의 ABL 301이라고 하는 그 BBB, 그 그랩바디 B 셔틀 플랫폼 그 기술을 후순위로 잠시 뒤로 미루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발표를 하다 보니까 ABL 바이오의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그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나왔던 겁니다. 사노피 쪽에 이제 수출을 한 것까진 좋은데 임상 이상이 머크사에서 진행이 되면서 그때 나오는 이제 유의미한 결과와 마일스톤 수령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긴 거고, 자, 우리나라는 사노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투자자분들은 아시죠? 사노피 쪽으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미약품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에는 기술 반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미약품이 사노피의 기술 반환을 토대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투자자들이 사노피가 또 이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ABL 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핵심 파이프라인이 ABL 301인데 이 301이 사노피의 기술 반환까지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술 수출에 대한 그 부분도 좀 불확실성이 또 가속화되고 추가로 기술 수출을 확장 가능성을 봤던 부분들도 밸류를 높게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이 뉴스 하나로 20%대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단은 기존에 나왔었던 기술 수출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사노피 쪽에서 1조 5,500억 원가량의 기술 수출이 나왔고, 자, 이거는 작년 4월 달에 나왔었던 계약입니다.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인가요? 이쪽 GSK 쪽으로 4.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는데 이거는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가장 큰 규모다라고 얘기할 만큼 ABL 바이오의 엄청난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던 대형 빅딜이 나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BL 301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왔던 게 그 나온 지 6개월 뒤에 일라이릴리 쪽으로 3.8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일라이릴리가 ABL 바이오에 지분을 직접 투자할 정도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 자, 이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ABL 바이오의 주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고공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자, 주봉으로 한번 보면 제가 1년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 종목 분석을 찍었던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종목 분석을 찍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 보세요. 보시면 나름 좀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면 36,000원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주가가 고공상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36,000원.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25만원 찍고 조정받은 게 179,000원, 거의 18만원대잖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의 1년 4개월 전 가격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현재 위치였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저점이었다. 여기서 지금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북은 어딜 것 같은데 이쯤 되겠네. 이쯤.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 정도 상승을 1년 4개월 만에 좀 일어났던 시점이다. 이런 좋은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지금까지 좋았는데, 최근에 알테오젠의 급락과 그 2%의 로얄티, 그리고 사노피의 파이프라인에서 밀려나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ABL 바이오는 지금 박스권에 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조성되어 있는 위치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두 개를 다 종목 분석을 했는데요. ABL 바이오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1년 4개월 전에 36,000원이었고, 자, 리가켄 바이오는 얼마였냐면 12만원이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얼마인가요? 17만원이죠. 지금 17만원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승폭으로 보면 둘이 그때 비등비등 했었는데, 중간 지점에서 확인을 해보니 리가켄 바이오는 2배도 안 되는 수익을 지금 가져간 상황이고, ABL 바이오는 한 8배 올랐나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상승면으로 봤을 때는 ABL 바이오보다는 좀 주가적으로 많이 안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ABL 바이오는 워낙 기술 수출이 1년 동안 뭐 2개나 빅딜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가 또 최근 시점에 또 중요한 뉴스인데, 자, 담도암 임상 분수령선 ABL 001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담도암 치료 솔루션 신약 후보 물질을 수출을 한 건데요. 컴퍼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기업에 이미 기술 수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임상 2상 3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결과 지표 발표가 다음 달 3월 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FDA 승인이죠. 자, 지금 보시면 파이프라인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ABL 바이오의 전체 파이프라인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담도암 방금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이 맨 위에 있는 가장 지금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임상 3상까지 끝났어요. 요거죠. ABL 001. 자, 컴퍼스 테라피틱스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 요게 근데 패스트 트랙까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빠르면 한 6개월 이내에 FDA 승인까지도 가능한 시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판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2027년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가장 빠른 로얄티 수령이 좀 예상이 돼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죠. 이게 수령이 된다라고 하면 예상되는 수령액이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첫 경상 로얄티 현실화가 주목된다. 그러니까 연 최대 2천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얄티만 2천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 하나로. 2천억 원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좀 실감이 안 나시죠? 네, 제가 ABL 바이오의 재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 2024년 매출이 334억 원이고 올해 가이던스가 995억 원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것도 못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네, 여기 나오죠. 네, 793억 원. 그러니까 900억대도 안 나왔어요. 물론 전년 대비로 137% 매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적자 폭도 조금 감소했습니다. 793억 원이라는 게 가이던스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소폭 떨어진 수치다라는 걸 일단 볼 수 있고,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매출액의 절대적인 액수를 보면 아까 제가 그 담도암 로열티만 1년에 2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최대치입니다. 최대 2천억 원 정도가 이 한 파이프라인의 로열티로만 들어올 수 있다. 자,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해 매출이 2027년을 전망하더라도 1,100억 원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00억 원대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이프라인 하나에서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로열티 수령액이 2,000억 원 나온다는 건 큰 뉴스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아니고 이미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게 시판허가만 앞두고 있는 시점의 파이프라인이긴 하지만, 얘에서 로열티가 나온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지금 ABL 바이오의 사업을 보면요, 대표적인 사업이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이에요. 얘네가 그랩바디 플랫폼 B, 그랩바디 플랫폼 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랩바디 B라고 쓰는 이유는 이 B가 브레인의 약자죠. 뇌질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그 ABL 301인데 BBB 셔틀 그랩바디 B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뇌는 그 뇌에 그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배리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리어가 세균이 들어오는 것들을 침투를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 뇌가 그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 배리어 역할을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뇌질환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파킨슨병, 그리고 알츠하이머, 루게릭병 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중추신경계 질환, 뇌질환들이 약물을 집어넣어서 고쳐야 되는데 이 뇌혈관 장벽이 이 약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할 수 있게끔 그 셔틀 플랫폼으로 만든 게 그랩바디 B 셔틀 플랫폼이에요. 그게 BBB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바로 ABL 301이에요. 이게 주력 파이프라인입니다. 아까 빅파마 세 군데를 수출했다라는 게 바로 이 플랫폼이고, 이거를 주목하는 빅파마들의 그 이유가 이 뇌질환 쪽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약물들은 개발이 되는데 문제는 전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누가 셔틀을 할 것인가. 중국에도 있고 루슈에서 이 BBB 셔틀 플랫폼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 누가 경쟁력이 높은가, 이건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거를 정복하게 되면 이 뇌혈관 관련된 그 질병들, 루게릭, 파킨슨, 알츠하이머 뿐만 아니라 뇌 쪽 관련된 질환은 이 BBB 셔틀 플랫폼을 통해서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 ABL 바이오의 이 그랩바디 T는요, 왜 T가 들어갈까요? T세포 기반이에요. T세포. 그러니까 T세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좋은 항체입니다. 우리가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죠. 항원은 병을 유발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고, 이 항원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이 항원과 함께 싸워주는 항체가 바로 이 T세포죠. 대표적으로 뭐 NK세포도 있고 T세포가 있는데, 이 항체가 영어로 뭡니까? 안티바디잖아요. 안티바디. 그래서 A라고 영어를 쓰고, 안티바디, 약물, 드럭, 컨저게이트는 결합, 항체, 약물, 접합체. 이 항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Y자 모양으로. 항체에 약물을 넣는데 약물이 그냥 붙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연결해주는 링커를 달아놓고 여기에 약물을 부착하는 방식. 이 약물이 뭡니까? 페이로드라고 얘기하지만 드럭이냐 드럭. 이 드럭을 여기다 껴서 링커를 연결한 이 완성된 모듈화된 항체. 이게 뭡니까? ADC죠. 그러니까 ADC는 항체에 약물을 결합시켜서 암 같은 그런 타겟 물질에 이게 붙으면 약물이 링커가 분리가 되면서 암을 사멸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ADC입니다. 이 ADC를 대표적으로 하는 게 리가켄 바이오고, ABL 바이오도 ADC를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ABL 바이오의 DNA는 뭐냐면 이중항체입니다. 이중항체. 자, 이중항체가 뭔지는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중항체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체는 이렇게 Y자 형태로 생겼는데 이중이라는 거는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핑크색 쪽에 첫 번째 기능을 하는 항체가 붙어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블루 계열로 되어 있는 두 번째 항체 역할을 하는 애를 둘이 결합을 시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항체예요. 단일 항체죠. 이 단일 항체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파란색도 단일 항체죠.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두 가지 컬러를 갖고 있는 이중 항체를 만든다. 여기에다가 링커, 드럭, 컨저게이트를 만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ADC 이중항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한 회사가 ABL 바이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이 만든 거를 뇌 쪽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BL 바이오의 핵심 솔루션입니다. 이게 ADC예요. ADC. 이 항체에 링커를 약물을 연결해서 암세포를 만나면 이 약물이 암세포에 붙어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부작용이 뭡니까? 이 사이토카인. 이 사이토카인이 방출되는 건 암을 죽이기 위해서 좋은 건데, 이 문제는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방출되면 이게 독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항암 부작용, 머리가 빠진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체 기술도 이중항체 뭐 ADC 사업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ABL 바이오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ABL 바이오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뇌혈관을 뚫어내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타겟 물질을 보면 IGF-1R이라고 나와요. 이거 뭔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이 BBB 셔틀이 작용을 하는 거냐면, 각자 회사마다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ABL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어요.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이 뇌 쪽에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IGF-1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현관문을 닫아놓죠. 벨이 울려요. 띵동 열리는데
하는데 우리의 아파트 문을 이 뇌혈관 장벽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아무나 문을 열어주면 되겠습니까? 도둑이고 뭐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띵동 문을 열면 들어보내주면 안 되죠. 일종의 세균입니다. 세균은 들어보내주면 안 되는데 문을 걸어 잠그겠죠. 근데 띵동 했어요. 근데 IGF1R이 띵동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칩시다. 남편이 띵동하면 열어줄 겁니까? 안 열어줄 겁니까? 뭐 선택적으로 안 열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열어줘야겠죠. 열어주면 남편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IGF1R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남편이 들어갈 때 남편의 주머니에 항체를 끼워 넣는 겁니다. T세포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중항체를. 남편 주머니에 끼워 넣어주면 남편이 들어갈 때 남편과 함께 이 약물이 들어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 ABL 바이오가 BBB 셔틀 플랫폼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GSK와 사노피와 일라이릴리가 좋게 평가를 해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까지 이거를 수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파이프라인을 ABL 301을 통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타겟 질병이 파킨슨병, 그러니까 뇌 쪽으로 작용하는 중추신경계 질환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파이프라인을 보면 뭐 고형암, 그리고 여기 보면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을 했었던 이 게스트릭 캔서는 위암입니다. 이게 위암 쪽. 그리고 중국의 시스톤 제약으로 기술 수출을 했었던 ADC 파이프라인입니다. ABL 202는 이거 리가켄바이오랑 같이 공동 연구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지금 이쪽 시스톤 쪽으로 기술 이전이 됐고, 얘네 파이프라인 이름으로 지금 임상 2상까지 진행이 예정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혈액암이에요. 혈액암. 이쪽은 혈액암 쪽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래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랩바디 I가 있었는데, 그랩바디 I는 수익성,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파이프라인을 삭제해버렸어요. 기존에 1년 4개월 전 영상에는 그랩바디 I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죠. 네, 이게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첫 번째 담도한 파이프라인이라고 설명드렸던 ABL001. 자, 이거는 지금 컴퍼스 테라퓨틱스에서 이제 로얄티 수령이 예정이 돼 있고 FDA 승인이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그 판권은 한독이라는 우리나라 제약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독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유통 관리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그 다음 이제 판권을 받게 되는 그 사업자가 갖게 되는 거겠죠. 근데 한독이 팔든 뭐 이 컴퍼스 테라퓨틱스가 팔든 누가 팔든지 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로얄티는 전부 다 ABL 바이오가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일라이릴리, 사노피, 그리고 GSK 플러스 알파로 다른 글로벌 빅파마에서 이 그랩바디 ABL 301 파이프라인을 추가 수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ADC 쪽도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임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2월 2일에 나온 건데요. 이중항체 ADC,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자, 이게 미국 FDA 임상 1상 신청을 지금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ABL 209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ABL 바이오가 1,40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이 돈으로 어디다 썼냐? 네옥바이오라고 하는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판권, 미국의 어떤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 쪽에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쪽으로 이 네옥바이오라고 하는 자금으로 들어갔어요. 얘네가 주도를 하면서 ABL 바이오 209 FDA 임상 1상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주력이 301이고 209, 202, 001 자 모두가 다 지금 근시일 내에 좋은 뉴스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30% 빠진 게 불확실성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기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길 기대하겠는가 라고 저는 봐요. 더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차피 바이오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면 공격적인 투자 성향, 바이오를 공부했다라는 전제를 둔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그게 돼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얼마나 더 떨어지길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입증을 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세 군데나 선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30% 이상에 빠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바이오가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패닉세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엄청난 공포심이 가득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내가 공부했을 때 내가 생각했었던 성장성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 불확실성으로 빠지고 있다라면 30%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 공부해보시고, 제가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 다 못 다뤘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다룰게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했었냐면 siRNA가 뭔지, 이 유전자 간섭, 이 기술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해보세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왜 ABL
바이오의 비장의 카드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ABL 바이오의 성장 동력을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필살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고 너무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 두 가지 뉴스에서 나옵니다. 꼭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라일릴리가 왜 지분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같이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한 거예요. 일라일릴리가 관심 갖는 건 BBB 플러스 siRNA입니다. 그래서 RNA를 꼭 공부를 하시고 올릭스 오르니까 좋다, 탈모 치료제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왜 올릭스가 펩트론과 다른 영역인지, 왜 유전자 간섭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확장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ABL 바이오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열리게 될 겁니다. 매력적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알테오젠 리가캠을 제치고 ABL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종목 분석을 했으니까요. 다른 종목들도 할 거예요. 근데 이 siRNA 이 뉴스 한번 꼭 공부해 보시고, 네, 오늘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요. 차트 분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거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저는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8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ABL 바이오가 그만큼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네, 오늘 종목 분석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 및 남윤택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iRNA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ABL 바이오 종목 분석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